안녕하세요, 스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것과 같은 3D 큐브 배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유튜브 강의 하단 상세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미지는 여러분들의 실습 폴더에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든 것처럼 HTML 파일과 CSS 파일을 만들어 주고 HTML 파일 링크 태그를 사용해서 HTML과 CSS 파일을 연결까지 해주시면 기본적인 프로젝트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수업은 제가 일전에 올렸던 3D 플립 버튼 수업의 연장선이므로 이 수업을 듣기 전에 3D 플립 버튼 수업을 먼저 듣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CSS부터 작성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CSS는 기본적인 스타일 시트 초기화 작업을 위해서 몇 가지 CSS 속성을 미리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자를 이용해서 마진을 0으로 적용을 해주고 패딩을 0으로 적용해 준 다음에 박스 사이징 속성을 보더 박스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적은 이 CSS 속성 코드 때문에 웹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타일 시트들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속성에 한해서는 제가 지금 지정한 이 속성 값으로 기본값이 설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디 태그를 선택자로 지정을 해서 배경 색상을 1F, 1F, 1F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요소가 웹브라우저의 수평과 수직의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렇게 플렉스라고 지정을 해줄 거고요. 저스티피 콘텐트 속성도 센터라고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저스티피 콘텐트 때문에 수평을 기준으로 요소가 중앙에 배치가 되게 될 거고요. 얼라인 아이템스 속성을 이렇게 적용해주면 얼라인 아이템스 속성 때문에 요소가 이 수직을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높이 값을 VH 단위를 사용해서 웹브라우저의 크기만큼 높이가 지정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스타일 작업을 처리한 다음에 이제 HTML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가장 겉에서 컨테이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div 태그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div 태그 안에 큐브 배너라는 UI를 담을 수 있는 큐브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div 태그를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큐브 안에다가 이미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images 폴더 밑에 있는 facebook mpt.라는 파일을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속성에는 페이스북 아이콘 이미지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이 mpt 파일을 추가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큐브라는 것 자체가 3D 공간에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3D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페이스북 아이콘이 투명으로 되어져 있는 mpt 파일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추가를 했으면 현재 웹브라우저에 출력되고 있는 이미지는 2D상에 배치된 것과 같습니다. 2D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미지 요소는 X축과 Y축 방향으로만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참고 사이트를 보시면 파란색 네모 박스가 페이스북 아이콘의 앞면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X축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요소를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Y축 방향을 건드렸을 때 이미지를 위아래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이미지를 이 2D 상에서 X와 Y축으로 이동을 한번 CSS 코드를 작성해서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다시 CSS 코드로 돌아와서 자, 큐브라는 클래스 밑에 있는 이미지 태그의
첫 번째 이미지 태그를 선택해 주기 위해서 nth 차일드 속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선택자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소를 2D 공간에서 X축과 Y축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할 건데요. 트랜스폼 속성을 사용해서 트랜스레이트 X라는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X축으로 요소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되는 건데, 여기서 양수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요소가 기존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음수면 기존 위치에서 왼쪽으로 이동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상태는 이 상태인데 말이죠. 그리고 Y를 이용해서 Y축으로 이동시키면 Y축의 값을 양수로 지정하게 되면 요소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소가 X축과 Y축 방향으로 2D상에서 이동이 되는 원리를 잘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3D 큐브 배너를 만드는 작업을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3D 큐브를 만들려면 해당 요소가 3D 공간에 배치가 되어져야 하는데, CSS에서 어떤 요소를 3D 공간에 배치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CSS 속성에는 트랜스폼 스타일 속성의 preserve3D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큐브 배너가 들어가는 이 큐브라는 컨테이너에다가 CSS 코드를 작성해 줄 건데요. 우선 해당 큐브에 가로 128픽셀, 세로 128픽셀의 넓이와 높이 먼저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넓이와 높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의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준 다음에 큐브라는 클래스 밑에 있는 이미지들이 3D 공간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트랜스폼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preserve 3D라는 속성 값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CSS 코드 속성 때문에 큐브라는 클래스 밑에 있는 div 태그에 배치가 되는 이미지 요소들은 3D 공간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3D 공간에 배치가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존의 2D에서는 X축과 Y축 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참고 사이트처럼 3D 공간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Z축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2D일 때는 X축과 Y축으로밖에 이동시킬 수 없었던 요소들을 3D 공간에 배치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Z축 방향으로도 요소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Z축을 잘 조절하면 요소가 모니터 쪽으로 점점 가깝게 붙는 원근감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밀게 되면 모니터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는 원근감을 표시해 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3D 공간에 배치가 된다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3D 공간에 배치를 하게 되면 원근감을 줘야 됩니다. 원근감을 줘야 해당 요소들이 3D 공간에 배치가 되어져 있다라는 걸 더 극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원근감은 보통 어디에 주냐면 일반적으로 트랜스폼 스타일 속성의 preserve 3D 값을 지정한 div 태그의 가장 바깥에 있는 곳에다가 속성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컨테이너라는 클래스가 큐브라는 걸 감싸고 있으므로 이 컨테이너에다가 퍼스펙티브라는 속성으로 1000픽셀 정도로 원근감을 지정해 주시게 되면 컨테이너에 적용되어져 있는 원근감 때문에 큐브라는 곳에 적용되어져 있는 이 자식들에 대한 3D 공간에 대한 원근감이 좀 더 극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한 상태에서 정말로 요소가 Z축으로 이동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트랜스폼 속성을 사용해서 translate Z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 Z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양수값으로, 너무 많이 줬네요. 이렇게 양수값으로 주게 되면 점점 모니터 쪽으로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원근감을 느낄 수 있고요. 얘를 음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 모니터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원근감을 이렇게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큐브에 사용될 이미지를 하나씩 추가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img 태그를 사용해서 이미지 폴더에 있는 twitter.png 이미지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속성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제가 이 큐브라는 클래스에다가 넓이와 높이를 128픽셀, 즉 이 이미지의 넓이와 높이만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추가되는 트위터 이미지가 이 아래쪽으로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들을 하나로 겹치게 하기 위해서 포지션 속성을 사용하여 앱솔루트라는 속성값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큐브라는 클래스 밑에 있는 이미지 태그들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포지션 속성을 앱솔루트로 지정을 하고 탑 0, 레프트 0 값을 지정을 하여서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로 겹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겹쳤는데 트위터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이유는 HTML 요소는 항상 먼저 작성된 태그부터 렌더링하여 웹브라우저에 보여주게 되고 페이스북을 먼저 보여주게 한 다음에 트위터가 보여지게끔 그 다음에 추가가 되는 거라서 페이스북 아이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트위터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트위터 아이콘을 90도로 회전시킬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준비한 참고 사이트를 보시면 기존에 이렇게 페이스북 아이콘이 배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트위터 아이콘은 똑같이 페이스북 아이콘이랑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이긴 할 텐데 얘를 90도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회전을 시켜서 이 페이스북 이미지와 이런 식으로 큐브 형태로 윗면에 다다를 수 있도록 CSS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게 큐브 배너의 핵심이 되는 건데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니까 트위터 이미지를 90도 회전시켜서 이런 느낌으로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회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nth child 2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이미지가 선택이 되게 되므로 이렇게 2라고 지정한 다음에 트랜스폼 속성을 사용해서 rotate x, x축으로 회전을 하는 거라서 90도 회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적어 보면 되십니다. 그러면 지금 트위터 이미지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90도로 뒤집혔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각도를 조금 낮춰서 40도, 50도, 60도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각도를 증가시켜 보시면 트위터 이미지가 이렇게 점점 회전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어서 90도가 되면 저희 눈에는 얘가 안 보이게 되는 상태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뒤집혀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뒤집혀진 상태에서 트위터 이미지를 윗면에 배치시키기 위해서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당겨 와야 됩니다. 위쪽으로 조금 당겨 와야 얘가 큐브처럼 밑면에 배치가 되니까 90도로 뒤집어진 걸 위로 이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90도로 뒤집어진 걸 위로 올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동을 시켜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재 트위터 이미지는 페이스북 이미지 중간 부분에서 90도로 뒤집혀져 있는 상태이므로 얘를 이 중간 상태에서 요 반만 위쪽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트위터가 안 보이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얘를 일단 조금만 노출시켜 볼게요. 지금 트위터 이미지가 페이스북의 이 중앙에 딱 맞춰서 90도로 뒤집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이 페이스북 아이콘의 절반만큼만 위쪽으로 당기게 되면 큐브의 윗면으로 배치가 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소를 3D 공간에서 조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우리가 이 이미지를 위쪽으로 옮기게 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Y축
역방향의 속성값을 제어하여서 Y축 값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위쪽으로 이동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요소의 X, Y, Z축이라는 건 절대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즉 상대적인 위치라는 얘기인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인 위치라는 건 요소의 회전 방향, 회전 각에 따라서 X축과 Y축과 Z축이 유동적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준비한 참고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소가 2D에 있었고 2D를 있는 상태에서 정면에 배치가 되어졌을 때는 위쪽으로 이동시키려면 당연히 Y축의 값을 제어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 요소를 이렇게 90도로 뒤집게 회전을 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소가 90도로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면 X축과 Y축, Z축도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2D 상태일 때는 위아래로 움직일 때 Y축을 제어를 하면 되지만, 얘를 90도로 이렇게 뒤집게 되면 더 이상 얘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Y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90도로 뒤집은 상태에서는 Y축은 원근감을 표시하는 Z축의 느낌으로 이동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90도로 뒤집은 상태에서 요소를 위쪽으로 이동하게 하려면 Z축을 제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소에 따라서 X축과 Y축, Z축이 이동이 된다라는 걸 항상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3D 요소에서 요소를 제어할 때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90도로 회전을 했으니까 이 90도로 회전한 거에서 위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Z축을 이동시켜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Translate Z라는 속성도 함께 적용을 해주도록 할 건데, 이미지의 절반만큼 올라가면 되니까 현재 이미지의 높이는 128이에요. 여기에 절반은 64니까 64 픽셀만큼 위쪽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페이스북 아이콘 이미지와 트위터 아이콘 이미지가 겹쳐져 있는 상태인데, 이 페이스북 이미지를 이 절반만큼 앞으로 당겨줘야 이런 원근감이 있는 큐브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쪽으로 얼마큼 당기면 될까요? 지금 페이스북 이미지가 중앙에 위치해 있는 거니까 요소의 넓이의 중간만큼이 64픽셀만큼만 앞으로 당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브의 img nth child 속성을 사용해서 첫 번째 페이스북 이미지를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이때는 지금 페이스북 이미지에 한해서는 Z축이 모니터 방향으로 이동시키게 할 수 있는 속성이니까 Translate Z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요소의 절반만큼이 64픽셀을 이렇게 당겨지게 합니다. 여기에 오타가 발생을 해서 적용이 안 됐네요. 오타를 수정해주고 이렇게 당기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참고 사이트처럼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딱 입체적으로 맞닿게 되어져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트위터 아이콘이 조금 보이는 이유는 제가 얘를 90도로 정확하게 꺾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얘를 90도로 이렇게 제대로 꺾어주게 수정을 한 다음에 코드를 저장해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봤던 이 참고 사이트처럼 여기가 페이스북 아이콘, 그리고 위쪽이 트위터 아이콘이 배치가 된 상태로 3D 공간에 이미지 아이콘들이 배치가 되었을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확인을 해보면 좋냐면, 지금 이 큐브라는 거에 트랜스폼 속성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큐브가 이 이미지를 담고 있는 가장 큰 컨테이너니까 이 컨테이너 자체를 X축으로 회전을 시켜보는 거예요. X축으로 회전을 시켜보는 건데, 로테이트 X를 사용해서 X축으로 회전을 해볼 건데, 이렇게 마이너스 45 각도로 회전을 시켜보면 어떠신가요? 제가 아까 보였던 참고 사이트처럼 앞면과 윗면이 딱 배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회전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전각을 조금 더 추가를 이런 식으로 해보면
정말로 큐브 이미지처럼 3D 공간에 배치가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얘를 다시 0도로 돌린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이미지스에 유튜브 이미지를 추가를 할 거고요. 유튜브 아이콘 이미지 라고 적어준 다음에 지금 이 페이스북 로고가 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인데요. 이제 유튜브 아이콘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거냐면, 지금 유튜브 아이콘이 이렇게 2D에 배치가 된 상태니까 트위터는 이렇게 그냥 90도로만 회전시켜서 위쪽에 배치를 했죠. 유튜브는 이제 뒷면에다가 배치를 할 거니까 90도로 한번 회전하고 또 90도로 한번 회전해서 요소를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Z축 방향으로 이 뒤쪽으로 이동시켜서 보시는 것처럼 이 뒷면에 유튜브가 배치가 될 수 있게 할 겁니다. 이 뒷면으로. 자, 그러면 한번 CSS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nth 차일드 속성으로 세 번째를 지정을 하게 되면 방금 추가한 유튜브 아이콘 이미지가 선택이 되게 되고, 얘를 우선 트랜스폼 속성으로 로테이트 X로 회전을 시키는데 90도로 회전을 하면 트위트처럼 한번 회전한 거고요. 얘를 다시 한번 180도라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참고 사이트처럼 유튜브 이미지가 이렇게 한번 거꾸로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근감을 조절하여서 가장 앞면에 있는 페이스북 뒤쪽으로 유튜브의 원근감을 조정할 건데요. 요소를 90도 회전시키고 다시 한번 90도로 회전시켰을 때 원근감을 제어하는 축은 여전히 Z축이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Z축을 이용해서 원근감을 조금 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트랜스레이트 Z 함수를 이용해서 원근감을 해당 이미지의 절반인 64픽셀만큼 뒤로 가게, 모니터 쪽 말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양수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얘가 그냥 하나의 2D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배치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큐브 형태로 이 뒤쪽에 유튜브 아이콘 이미지가 들어간 형태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확인을 해보면 되냐면 이 X축의 각도를 돌려보면 되겠죠. 한 100도 정도로 돌려보게 되면 이렇게 유튜브가 뒷면에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 각도를 조금 돌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니까 큐브의 뒷면이 보이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렇게 로테이트 X 속성을 조금씩 적용해 보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를 0도로 돌리고 이번에는 밑면을 추가하면 되겠죠. 이제 밑면을 추가하면 되니까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마지막 아이콘 이미지인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로고가 비어있는 걸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회전시켜서 밑면에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요. 방금 추가한 인스타그램 아이콘 이미지는 어떤 식으로 회전을 시킬 거냐면, 현재 트위터는 이렇게 2D에 배치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90도로 회전을 시킨 거고, 그리고 유튜브는 여기서 90도를 한 번 더 회전시켜서 180도로 회전시킨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추가한 인스타그램은 얘를 한 번 더 90도로 회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얘를 큐브의 밑면에 배치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CSS 속성을 적용을 하려고 할 때 네 번째 유튜브 아이콘 이미지를 이렇게 CSS로 지정을 한 다음에 트랜스폼 속성을 사용해서 로테이트 X 값을 180도가 아니라 270도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얘가 아까 봤던 것처럼
270도 회전이 된 상태고, 이렇게 회전이 된 상태에서 큐브의 밑면에 배치를 해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될 텐데요. 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려면 얘 어떤 축을 이동시키면 되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270도로 회전시켰을 때도 다행히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Z축을 제어하면 된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중앙에서 밑으로 이동시켜야 되니까 이미지의 절반만큼인 64픽셀만큼을 트랜스레이트 Z를 이용해서 64픽셀만큼 이동시켜서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페이스북 아이콘 이미지가 투명해서 여기 유튜브가 이 밑에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걸 살짝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얘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려면 이 각도를 조금씩 마이너스로 늘리셔서 회전을 시켜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값을 늘려서 이렇게 회전을 해보게 되면 얘가 큐브처럼 이렇게 위, 앞면, 뒷면, 아랫면에 이미지들이 다 배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큐브처럼 배치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배치한 큐브 이미지가 자동으로 로테이션 되게만 해주면 되는데, 그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처리를 해주기 전에 이제 이 로고가 투명해질 필요가 없으므로 투명한 이미지가 아닌 그냥 일반 이미지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게 되면 그냥 꽉 채워져 있는 3D 큐브처럼 보이게 이런 식으로 웹브라우저에 출력이 되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해서 최초 초기 각을 0이라고 설정합니다. 그리고 setInterval이라는 반복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기존의 각도에서 90도를 빼줍니다. 그리고 이 반복은 1초마다 일어나게 할 건데요. 1초마다 일어나게 하고 1초마다 기존 0에서 90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식으로 계속 마이너스로 각도가 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큐브라는 클래스의 div 태그를 선택자로 지정하여 선택을 하는 겁니다.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큐브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div 태그를 선택을 하고요. 스타일의 트랜스폼을 제어해서 rotate x 값을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 DG라는 변수의 각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웹브라우저 요소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rotate 보시면 우리가 아까 rotate 이거니까 로테이트를 정확하게 오타 없이 다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요소가 90도로 회전이 되어져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뭔가 3D처럼 이동된다라는 느낌은 없죠. 지금 현재 이 setInterval 메서드에 의해서 1초마다 각도가 90도로 적용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휙휙휙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 transition ES라고 적용을 하게 되면 1초 동안 setInterval 메서드에 의해서 변경되는 이 각도가 트랜지션 속성의 1초, 즉 1초에 걸쳐서 rotate x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롤링되는 3D 배너를 만들어 보게 된 겁니다. 자, 어떤가요? 3D라는 공간을 다루는 CSS 코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
어떤 요소를 3D 공간에 배치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라서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